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노년생활 TV입니다. 블루베리는 이제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작고 파란 열매 안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생명력과 현대인이 주목하는 건강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블루베리의 기원은 북아메리카입니다.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 지역, 특히 동부 해안과 북동부 지역이 자연림과 습지에서 자생하던 야생 열매였죠. 이 열매는 수천 년 전부터 북미 원주민들이 약초처럼 먹고 사용해온 열매였습니다. 이들이 블루베리를 활용하던 방식은 매우 다양했는데요. 건조시켜 겨울철 식량으로 보관하거나 고기와 혼합해 페미컨이라 불리는 고열량 식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열병이나 눈의 피로, 위장 질환에 쓰이는 민간요법의 재료로도 널리 이용되었죠. 이후 20세기 초 블루베리는 본격적으로 재배작물로 전환됩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 뉴저지주의 식물학자 프레드릭 코빌과 재배자 엘리자베스 화이트는 야생 블루베리를 개량하여 농장에서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결국 1916년 인류 최초의 상업용 블루베리 품종이 탄생합니다. 이때부터 블루베리는 재배 가능한 과일로 인정받으며 점점 많은 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죠. 오늘날 블루베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칠레, 폴란드, 중국, 뉴질랜드, 한국 등이 주요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블루베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강원도, 전남, 경북 등 여러 지역에서 지역 특산물로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블루베리의 품종에 대해 알아볼까요? 블루베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하이브시, 로우브시, 레비다이, 하프 하이브리드입니다. 먼저 하이브시 블루베리. 이 품종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블루베리입니다. 수확량이 많고 열매 크기가 크며 주로 미국 동부,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재배되며 맛은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산미가 느껴집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생과일 블루베리가 이 하이브시 계열입니다. 다음은 로우부시 블루베리. 주로 야생에서 자생하는 소형 품종입니다. 열매가 작고 진한 맛과 향이 특징이며 대량 수확은 어렵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주로 건조 블루베리, 잼, 파우더, 주스 등에 사용됩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와일드 블루베리라 불리며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레비다이 블루베리. 주로 미국 남부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으로 열매가 크고 색은 붉은 빛을 띠다가 완전히 익으며 파랗게 변합니다. 내병성이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한국의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블루베리도 이 계열에 속합니다. 네 번째는 하프 하이브리드 블루베리입니다. 하이브시와 로우부시의 교배종으로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장점이 있어 북미 북부, 북유럽, 한국의 중부 이상 고지대에서도 잘 자랍니다. 열매는 중간 크기에 단단하고 향이 풍부한 편입니다. 품종마다 크기, 맛, 재배 조건, 용도까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용도에 따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는 블루베리는 어떤 품종일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하이브시와 레비다이 품종이 가장 흔합니다. 특히 강원도, 경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과일로 많이 공급되고 있죠. 최근에는 품종 개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더 달고 더 크게 저장성도 높인 블루베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듀크, 블루레이, 레거시 같은 하이브시 품종은 열매가 크고 단맛이 강해 생식용으로 인기가 높고 토펫이나 노스블루 같은 하프 하이브리드 품종은 가정용 화분으로도 키우기 좋을 만큼 작고 관리가 쉬워 인테리어 식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기능성 식품, 장수식품, 브레인 푸드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세계인의 식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건강에 좋다, 슈퍼푸드다 이런 이미지에 그치기보다는 그 기원과 품종, 특성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블루베리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블루베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천연 색소입니다. 블루베리의 푸른빛과 보랏빛을 만들어내는 성분이며 우리 몸속에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노화는 세포가 산화되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작되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눈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요. 안토시아닌은 망막의 혈류를 개선하고 시신경의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컴퓨터 작업이 많은 직장인,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청년층은 물론 노안,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에 취약한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과일로 꼽힙니다. 두 번째 주요 성분은 비타민C와 E, 그리고 식이섬유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블루베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배변 활동을 돕고 유익균을 늘려주어 변비가 잦은 시니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 중 중년 이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브레인 푸드, 즉 두뇌를 위한 음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뇌세포의 신경 전달을 돕고 염증을 줄이기 때문인데요. 기억력, 집중력 향상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단기 기억력, 언어 기억력, 공간 인지력이 향상됐다는 보고도 있으며, 이는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인지 기능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섯 번째, 항염작용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블루베리의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염과 염증에 더 쉽게 노출되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몸속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자가 면역계의 불균형도 안정시켜 줍니다. 특히 무릎 통증, 어깨 결림, 만성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자연 치유 보조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여섯 번째,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과일에 포함된 당 성분이죠. 하지만 블루베리는 당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즉,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당분은 천천히 흡수되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과 섬유소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 두뇌 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 혈관 건강과 고혈압 관리, 장 건강과 배변 개선, 면역력 강화와 항염 작용, 혈당 안정화, 이렇게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 기능을 작고 간편한 열매 하나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 하나만으로 만병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는 약이 아닌 음식으로 부담 없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관하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블루베리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얼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한 줌, 작은 종이컵 하나 정도, 숟가락으로는 5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생과일 기준으로 50에서 80g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항산화 성분, 비타민, 식이섬유를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중이나 식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니까 더 안전하죠.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능하면 아침 혹은 오전 중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복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가벼운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 오트밀 혹은 밥 반찬 사이사이에 살짝 곁들여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C나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이 열에 약하거든요. 잼이나 파이도 맛은 있지만
영양을 제대로 챙기려면 생과일이 제일입니다. 다음은 보관법입니다.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많이 사놓고 상하게 하면 아깝잖아요. 첫 번째, 생과일일 경우엔 절대 미리 씻지 마세요. 물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되도록 드시기 직전에만 살짝 씻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냉장 보관하실 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블루베리를 펼쳐 담아주세요. 그 위에 다시 키친타월 하나 덮고 뚜껑 닫아주시면 냉장고에서도 3일에서 5일까지는 싱싱하게 갑니다. 세 번째, 오래 드시고 싶을 땐 냉동 보관. 깨끗이 씻고 물기 쫙 빼고 한 번 드실 양만큼 소분해서 지퍼백이나 작은 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2달까지는 거뜬합니다. 그럼 이제 블루베리로 뭐 해 먹으면 좋을까요?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 요구르트. 무가당 요구르트 한 컵에 블루베리 한 줌, 견과류 한 숟가락 얹어보세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오트밀. 귀리를 물에 부드럽게 끓이고 마지막에 블루베리를 살짝 넣어줍니다. 우유나 두유 조금 넣어주시면 한 끼 식사로 손색 없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 생과 1차. 컵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 꿀 한 스푼, 레몬 몇 조각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끝이에요. 색도 예쁘고 향도 좋고 몸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음료입니다. 네 번째는 샐러드. 양상추, 치커리, 방울토마토에 블루베리와 견과류 살짝 넣고 올리브유만 뿌려보세요. 간단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입맛 없을 때 특히 좋습니다. 이 외에도 식빵 위에 바르거나 오트밀 위에 뿌리거나 죽이나 현미밥 위에 토핑으로 살짝 얹어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면 됩니다. 자, 그럼 블루베리를 더 자주 챙기기 위한 작은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간식 대신 블루베리. 과자나 빵 말고 식사 후에 블루베리 한 줌. 달지도 않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두 번째, 냉동 블루베리 눈에 띄는 곳에 두기. 냉동실 안쪽 말고 열 때마다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습관처럼 꺼내 먹게 돼요. 세 번째, 가족과 나눠 드세요. 자녀, 손주와 함께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대화도 생깁니다. 맛있는 건 같이 먹을 때 더 좋잖아요? 네 번째, 오늘 먹은 블루베리 기록해 보세요. 물 마신 시간, 걸음수처럼. 오늘 블루베리 10알, 이렇게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블루베리를 선물해 보세요. 이웃이나 친구에게 작은 용기에 담아 한 줌 나누는 것도 참 따뜻한 일이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블루베리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이나 냉동으로 잘 보관하고 생으로 가볍게 맛있게 매일 식탁 위에 올려보세요. 이 작은 열매 하나가 여러분의 눈, 기억력, 혈관, 장, 몸 전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 줌의 블루베리, 노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약속으로 함께 해보세요. 노년의 삶, 더 건강하게 노년생활TV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